자, 이제 네 번째 교술갈래에 해당되는 규중 치루 쟁론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갈래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갈래는 고전 수필이고요. 고전 수필.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내간체 수필이라고 해요. 내간체. 그래서 여자들이 쓴 내간체 수필. 자, 그 다음에 제재. 제재는 바느질 도구들의 공치사와 불평불만. 바느질 도구들의 공치사.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뭐 이런 거. 공치사와 불평불만. 제목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느질에 쓰이는 7도구를 의인화시켜서 세태를 풍자한 수필이에요. 그래서 바느질 도구들이 주인공이야. 성격, 풍자, 교훈, 논쟁적, 그리고 우화적 의인화시켰잖아요. 풍자, 교훈, 논쟁적, 그리고 우화적. 주제 씁니다.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공치사만 일삼는 세태풍자.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공치사만 일삼는 세태풍자. 하나 더.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 추구.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 추구. 하셨죠? 특징 3가지. 첫 번째, 사물을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 사물 의인화, 세태 풍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3인칭 시점에 의한 객관적 관찰에 따라 서술. 3인칭 시점에 의한 객관적 관찰에 따라 서술됐다. 세 번째, 사문보를 여러 행에 걸쳐서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 사문보 3개로 나눠 끊어 있는 거 아시죠? 사문보를 여러 행에 걸쳐서 배열하거나 배열해 놨다. 한 행에 배열.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규중에 있는 7 친구들이 서로 싸움질하는, 쟁론하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기록, 이런 의미고요. 규중이라는 건 여자들 사는 방. 보통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을 규중, 규방, 뭐 내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사는 방, 여자들의 7 친구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단부터. 자, 이른바 규중 치루는 부인네 방 가운데 7벗이니. 자, 그 다음 묶어보세요. 글하는 선비는 필묵과 조희, 벼루로 문방 사우를 삼았나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겠니. 남자처럼 여자들도 늘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선비들이 그를 가까이 하는 까닭에 붓과 벼루를 벗으로 삼는 것처럼, 선비들이 그를 가까이 하는 까닭에 붓과 벼루 등을, 문방 사오니까 벼루 등을 벗으로 삼는 것처럼 살림을 하는 여자들도 마땅히 살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까이 한다는 의미. 물어본 거 아니고 서리법 아시죠? 여자들도 마땅히 살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까이 한다는 의미. 자, 그 다음. 자, 이러므로 침선, 바느질이죠. 자, 바느질을 돕는 그런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그러니까 이름을 다 정하여서, 자, 벗으로 삼았는데, 자, 이제 나오죠. 여기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바늘, 세오각시, 연결. 그 다음에 침척, 바느질, 자죠. 자. 얘를 척부인, 자가 척부인. 가위, 교두각시. 인도는 인두, 인화부인. 그 다음에 다루리는 다리미, 울랑자.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실, 천공흑백각시. 그리고 골무 아시죠? 골무, 그 다음에 감토할미. 요렇게 7 친구인 거예요. 이거는 잘 기억해주셔야 돼요. 내신 문제 할 때 나옵니다. 쭉 연결하는 거. 자, 이렇게 치루를 삼아서, 친구로 삼아서 규중부인의 아침 소세를 마침에 7위가 일제히 모여 종시하기를 한 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읽어내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부인이 아침 세수를 한 다음에 이 치루를 가지고 바느질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가 모여서 각각 자신의 소임을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가 기 부분, 기승전결할 때 기 아시죠? 기. 여기는 규중
치루 소개. 주중 치루 소개. 됐죠? 하루는 1일은 하루는 7위가 모두 모여서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부인 자부터 시작한 거야. 긴 허리를 자히며 긴 허리를 재며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르되 말하기를 모든 친구는 들으라 재우는 들으라 라고 돼 있죠. 나는 세명지, 굵은명지, 백적포, 세승포, 거기에다 패승포와 그 다음 청홍옥나, 자라홍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그러니까는 비단, 무슨 뭐 모시, 배 이런 것처럼 그 옆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옷감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이런 아이들을 자, 다 내어서 펼쳐놓고 남녀의 옷을 마련할 때 장단 광엽이며 그죠 길고 짧고 넓고 좁음이며 수품 제도를 솜씨와 그 격식을 나곧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이루어내겠느냐. 그러므로 작의 지공 무슨 얘기야? 옷을 지어내는데 가장 으뜸인 공은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의미는 알아두세요. 자, 하면서 먼저 이제 잘난 척을 했어요. 누가? 척부인부터 시작한 거야. 자, 그랬더니 교두각시가 두 번째. 교두각시가 양각을 빨리 놀려 내달아 바르되. 그러니까는 교두각시가 자기 공을 내세우려고 막 빨리 달려오는 모습을 양각을 거꾸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왔다는 뜻이거든. 우습게 표현한 거죠. 거기 쓰세요. 가위 교두각시. 가위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고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을 우습게 표현.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다 한들 잘 베어내지 않으면 어차피 가위를 자르니까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결국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잘하면 내가 더 잘한 거거든. 내가 으뜸이거든. 막 이렇게 자랑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번에 새우각시가 가는 허리. 얘는 뭐예요? 바늘이죠?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 부리를 두르면서 말하기를 양우 두 친구의 말은 불가하다. 진주 10그릇 여기 볼거예요. 진주 10그릇이나 꿰은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거기다 쓰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그 말이에요. 거기다 써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있게 되어야만 가치가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있게 되어야만 가치가 있다. 재단에 능대능소하다 하나. 그러니까 모든 일, 재단하는 것에 다 두루 능하다 하지만 내가 곧 아니면 옷을 어떻게 만들겠니? 그러니까 내가 꿰매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지. 내가 붙여야 될 거야 이거지. 새누비, 미누비, 저른솔 긴 옷을 이룸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늘이 막 이렇게 이거를 이 두 천을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척부인이 자혀내고 척부인이 그 자로 재고 교두각시가 버혀낸다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지만 그 두 개를 내가 이어내야 될 거 아니야. 내 공이 없으면 니네 둘이 무슨 공이라고 자랑하냐 라고 막 뭐라 한 거지. 자, 그랬더니 이번엔 누구? 청운각시. 얘 누구였지? 실이었지. 실. 요거는 얘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노해서 말하기를 거기 묶어서 쓰세요. 실을 의인화한 표현이고요. 실을 의인화. 청운각시가 화난 모습을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실의 색깔과 인물의 심리를 절묘하게 연결. 표현 잘 해놨죠? 자, 새우야, 내 공이다. 왜? 바늘만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야? 실이랑 같이 가야지, 그치? 자랑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체 하지만 한솔 반솔인들 내가 아니면 네가 어찌 성공하겠니? 자, 그랬더니 이번엔 감토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각신님네들 위엄만 자랑 말아라. 이 늙은이가 수말접기로 딱딱 맞춰서 처음 시작과 끝에 아가씨는 손불이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을 도와드리니까 고어의 운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 뒤는 되지 말라 하였으니 옛날에 말하기를 이런 뜻이야. 옛말에 이르기를 이런 말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 뒤는 되지 말라. 여기 묶어서 씁니다. 크고 훌륭한 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좋다는 의미. 간단히 정리했죠?
자, 총원각신을 새우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을 하느냐. 실로 얼굴이 아깝구나. 나는 매양 새우의 귀에 찔리었으니. 왜냐면 이제 골무가 바늘에 찔리지 말라고 손가락에 끼는 거니까. 찔리었으니 나가중이 두꺼워서 견딜만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자, 그랬더니 이번엔 인화낭자가 말하기를, 낭제라는 게 낭자 아가씨가 말하기를, 그대네는 다투지, 니들끼리 다투지 마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어. 미누비 새누비 눌로하야 젓가락같이 고우며 혼소리 나고 다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곱겠느냐. 침제 용속한, 침제라는 건 바느질 솜씨, 그 바느질하는 솜씨가 제대로 못해. 그래서 용속할 때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으로 한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춰져서 새우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 바느질 대충 해놔도 내가 그거를 다 예쁘게 싹싹 달아놓으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네 공이 빛나는 거야 라고 또 자랑질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이번에 또 울랑자가 인두, 그 다음에 다리미, 울랑자가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 웃음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인화야, 너와 나는 소임이 똑같구나. 너랑 나랑 하는 일이 같아. 이런 의미죠. 어차피 이제 다림질하는 거니까. 연이나, 그러나 인화는 침선밖에 못하잖아. 바느질하는 거밖에 못하잖아. 근데 나는 천만 가지 의복에 안 참여하는 곳이 없고, 그런데도 가증스러운 여자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구겨서 살이 주역, 그러니까 꾸기 이렇게 뭉쳐놨다는 뜻이지. 그래서 뭉쳐놨다가 그거를 다시 낱낱이 펴주는 거지. 그렇게 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나의 광둔으로, 그다음에 넓은 볼기짝으로, 왜냐면 다리미기 바닥이 넓으니까 광둔으로 한번 스치면 굵은 살, 가는 살 낱낱이 펴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더욱 하절을 만나 소임이 다사하야 일이 많아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하루도 한가하지 못하다. 의복이 나아니면 어찌 고우며 더욱 세답하는, 빨래하는 그런 년들이 게을러서 풀먹여서 널어두고 잠만 자면 부딪혀 말린 것을 또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 어찌 반반한 걸 있겠니. 그러므로 자기 공,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최고거든 하면서 서로 자랑질한 거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다리미까지. 자, 여기가 승 부분, 승 체크합니다. 서로 공치사를 늘어놓는 규중치루. 서로 공치사를 늘어놓는 규중치루. 됐죠? 자, 그때 갑자기 규중부인, 요걸 쓰는 규중부인이 이르되 말하기를,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는데 문제는 그 공은 사람 쓰기에 있다.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겠니? 하면서 엄필 말을 마치자마자 치루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들었어. 이 새끼들 내가 제일 잘한 거지? 흥! 이러면서 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묶으세요. 규중부인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기다 쓰세요. 규중치루의 공치사가 이어지자 규중부인이 개입해서 치루가 아닌 사람의 공이라고 말함. 치루가 아닌 사람의 공이라고 말함 하고 화살표 거기다 쓰세요. 규중부인의 개입으로 내용전환. 규중부인의 개입으로 내용전환. 어떻게 바뀌냐면 규중치루의 대화가 인간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요. 인간 이제 뒷담하는 거죠. 뒷담. 규중부인 뒷담. 자, 하고 잠이 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척부인이, 다시 척부인부터 시작.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매야 할사 사람이여 공 모르는 것은 여자라다. 여기 줄 치시고. 매정한 것은 사람이고 공을 모르는 것은 여자로구나. 의미 쓰세요. 매정한 것은 사람이고 공을 모르는 것은 여자로구나 하고 화살표.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규중부인을 탓함. 의복 마를 때는 제일 먼저 찾고 이뤄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그러면서 또 뭐하냐 거기 게으른 종 잠 깨우는 막대는 나고 다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뭔 소리야. 자를 잠자는 사람 깨우는 데 사용했다는 뜻이야. 쓸 수 있죠. 자를 잠자는 사람 깨우는 데 사용.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높지 않겠니. 아우 미워 죽겠어 하고 욕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또 이 두 번째 교두각시가 이어서 가로대 말하기를, 그대 말이 가하다. 맞아 하면서 옷 말라 보일 때, 옷을 마름질해서 그 다음에 잘라낼 때는 나 아니면 못하련만 드나니
못하련만은 드나니 아니 드네 잘 드네 안 드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잘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내어 던지면 양각을 그 가위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토심적고 내가 불쾌하고 노엽고 어찌 측량하겠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 노엽다. 새우각시 잠깐이나 쉬려하고 달아나면 매양 내 탓으로만 여겨서 내게 집탈하니 나한테 트집을 잡으니 내가 마치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돌이켜보며 전으로 수험하여 수색하고 검색해서 얻어내기를 몇 번인 줄을 알겠느냐. 이해되죠? 가위로 이제 바늘 없어지면 가위로 이렇게 뒤집어갖고 이렇게 붙여라 이러면서 찾는다는 얘기야.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않겠냐. 아우 정말 미워는 죽겠어. 여기서 애원하다라는 거는요 슬프고 원망스럽다. 슬프고 원망스럽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또 새우각시가 한숨 짓고 이르기를 너는 커니와 내가 일찍 무삼일로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을 듣는고 요악지성 요망하고 간악하다는 말을 듣느냐. 내가 각골통하다면 원한이 사무치며 더욱 나의 약한 허리를 휘두르며 날랜 불이 두려여서 힘껏 침선 돕는 줄은 모르고 또 줄지어 마음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질러서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한치 않겠느냐. 조치세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 바느질하는 사람의 손에 맞지 않는다고 바늘을 부러뜨려서 화로에 집어넣는 경우를 제시. 바느질하는 사람의 손에 맞지 않는다고 바늘을 부러뜨려서 화로에 집어넣는 경우 제시하고 화살표. 자신의 비참한 최후 원망. 자신의 비참한 최후 원망. 사람과는 정말 극한의 원수다. 갚을 길 없어 이따금 손톱밑을 찔러서 피를 내어 설안을 하면 조금 시원하긴 한데 간흉한 감토할미가 밀어서 만류한다. 요거는 알죠? 얘가 밀어서 만류하는 게 아니라 골 묶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 묶어 쓰세요. 바늘에 찔리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골무 끼우는 것을 의미. 그럴 때마다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디겠다. 자 그랬더니 인화가 인화낭자가 인회라는 게 인화이에요. 인화가 다시 눈물 지어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짜잔 그대는 대하라 아야라 하는구나. 나는 무삼재로 포락지형을 입어. 포락지형 보이죠? 뜨겁게 달궈지는 그걸 입어서 붉은 가운데 낯을 지지며 굳은 것 깨치기는 나를 다 시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단단한 거 깰 때 굳은 거 깨치는 날 시킨다. 이거는 단단한 것을 깰 때도 인두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서럽고 괴롭기가 측량하지 못하겠다. 자 그랬더니 울랑자가 또 다시 울랑자가 척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그대와 소임이 같으니 욕되기도 똑같다. 힘든 것도 똑같다. 제 옷을 문지르고 멱을 잡아들까 누르며 우겨 누르니 황천이 덮치는 저승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내 멱을 잡고 막 이렇게 다림질한다 이거죠. 목을 잡고. 그래서 나의 목이 달아날 적이 몇 번이나 한 줄 네가 아느냐 하면서 나도 이것 때문에 괴롭다. 시루가 이렇듯이 담론하면서 회포를 이르렀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막 이렇게 뒷담하고 있었는데 자던 여자가 문득 깨쳐서 문득 일어나서 치루 다려가 뭐뭐에게예요. 치루에게 말하기를 아니 치루는 내 허물을 그대로 어찌 그렇게 내 허물을 하냐? 내 원망을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들었어 막 이러면서 여기 전 부분 자, 전 체크합니다. 규중 치루가 규중 부인을 원망함. 하셨어요? 규중 치루가 규중 부인을 원망함. 자, 그랬더니 유일하게 누가 감토할미가 골무 있었잖아요. 감토할미가 고두사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거야. 거기 묶어서 쓰세요. 규중 부인의 꾸중에 즉시 반성.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모습. 규중 부인의 꾸중에 즉시 반성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모습. 젊은 것들이 망령되이 햄이 없다. 생각이 없어서 만족하지. 이렇게 애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저희 등이 제 죄가 있으나 재주가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언을 지으니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 마땅히 결곤하양. 결곤 보이죠? 곤장을 치는 것이 마땅한데 평일 깊은 정과 저희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서 용서하심이 오를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해
원망했어. 미안해. 죄송해. 근데 우리가 그동안 깊은 정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그래서 요 말은요, 묶어서. 자, 감토할미의 처세술. 감토할미의 처세술. 아부.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지. 자, 아부. 막 이랬더니 여자가 답해서 말하기를 할미 말을 쫓아서 내가 무시하리니 내가 봐줄 거긴 한데, 내가 그만둘 거긴 한데, 그 다음, 내 손부리가 성한 것은 할미의 공이다. 꿰어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금낭을 지어서 비단 주머니를 지어서 그 가운데 너만 넣어서 몸에 지니고 서로 떠나지 않겠어. 뭐야? 특정 대상을 편애하는 거지. 편애. 그걸 묶어 쓰세요. 골무의 역할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편애. 자, 그래서 골무의 역할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편애하는 모습. 하니까 할미는 고두배사하며 다시 또 머리를 조아리며 살에 감사하다고 하고, 자, 그러니까 나머지 재붕,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차만 부끄러워서 물러났더라.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결 부분 정리하시고요. 감토할미가 사과하여 규중부인의 용서를 받음. 감토할미 사과 규중부인의 용서를 받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전반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구성도 기승전결 4단 구성 말고 전반부 후반부도 알아두시는데, 전반부 부분은 규중치들이 공치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헐뜯는 경쟁 관계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거기 규중치루의 공치사. 근데 이들의 관계는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규중부인이 등장을 하죠. 중간에 계기는 규중부인의 개입. 규중부인의 개입 등장 쓰시고, 요걸로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쓰시고, 여기에서는 서로 같은 관계지. 서로 같이 뒷담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서로 같은 입장, 서로를 탄식하고 서로를 동정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료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죠. 인간에 대한 비판. 정리하셨죠?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크게 나눠지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내용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 정리합시다. 첫 번째, 규중치루쟁룡기 중에서 바느질 도구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거는 보통 인두라고 얘기하죠. 인두 다리미가 인화부위랑 울랑자인데, 그게 따로 쓰지 않고 합해져 있는 그 다리미, 전기 다리미, 이걸 좀 많이 쓰죠. 요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2번부터예요. 2번 볼게요. 규중치루의 별명, 그리고 각각 어떤 특징을 근거로 해서 지어졌는지 내신 문제 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척부위는요, 그 발음에서 온 거예요. 발음에서 자, 척 됐죠? 자, 그 다음에 교두각시였죠. 교두각시, 생김새. 그 다음에 세유각시, 얘도 생김새. 청홍각시, 실이었죠. 얘는 색상에서. 그 다음에 감토할미. 감토할미는 생김새. 그 다음에 인화부인이었죠. 인화부인, 요거는 쓰임새. 그 다음에 울랑자, 요거는 쓰임새 앤드 발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내용에 따라서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질 수 있죠. 앞부분은요 거기다 쓰세요. 규중치루가 다투어서 자신의 공을 자랑함. 뒷부분은 규중치루가 다투어서 인간의 잘못을 비난함. 됐죠? 자, 이 작품은 인정세태, 사람들의 감정, 그런 인정세태를 풍자하여 교훈을 주고자 한 고전 수필이야.
여기에서 풍자하고자 한 그런 세태가 뭐냐 이걸 쓰는 거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이 작품은 규중 치루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즉 자신의 공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세태, 겉과 속이 다르며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세태를 꼬집은 혹은 비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되셨죠? 그 다음에 그 뒤에 5번은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규중 치루 충고하는 글 써보래요. 그리고 학급 치루 쟁농기를 한번 써보래. 열심히 화이팅. 자, 그 다음 작품 해제 보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은요 반드시 바느질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최고의 일이 침선 바느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규중치루쟁농기는요 조선시대 여인들이 바느질할 때 쓰는 일곱 물건을 의인화시켜서 인정색태를 풍자한 작품이다. 조치문이라는 작품과 더불어서 내간체 수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2개 돌아가면서 잘 나와요. 자부터 시작해서 골무까지 바느질 도구, 생김새, 쓰임새. 그래서 각시, 부인, 낭자, 할미 등의 인물로 의인화시켰고요. 지들끼리 잘났다 하는 부분, 인간 원망하는 부분, 잘못 비는 부분 등을 연이어서 배치를 해서 자신의 공을 내세워 남의 굴림, 뒤에서는 남을 비방, 힘있는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인정세태, 요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3가지를 비판하고 있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인두와 다리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그 아래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